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서 그렇게 또 오랜만에 참여해 주시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묵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새해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묵님. 아, 염치 없이 종종 찾아뵙고 싶은데 네, 일이 좀 많네요. 일도 많으시고 또 네. 이런 영적인 일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네. 정말 좀 없이 좀 흘러가고 싶은데 좀 안 되는가 봐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네. 생기면 또 꼭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지만 또 그만큼 큰 일이 또 있었다고 하셨고 그 일이 아무리 줄여도 좀 줄여지지가 않아서 2부작으로 가신다고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도대체 겪으셨길래 그렇게 또 나누게 됐는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백뭉이에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시참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몇 개월간 있었던 일인데 네. 이제 뺄 거 최대한 빼보려고 했지만 오늘 전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한 두 편으로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 종교 이야기가 좀 나올 건데 혹시나 이야기 네. 자세히 안 들으시고 특정 종교를 좀 비난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저희 방송은요, 어떠한 종교든 간에 그 종교를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 아내의 베프 중에 베프인 똘순이네 이야기이고요. 간단히 이제 똘순이네를 소개하자면 동갑내기 남편 똘비랑 아들 뚱이 총 셋이서 살고 있고요. 네. 남편 똘비네는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똘비는 교회를 안 다녀요. 사실상 이제 무신론자고요.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 시참을 한 주 주말에 네. 이제 영끌에 성공한 똘순이네 집들이를 왔어요. 이제 저희 가족이랑 제 아내와 똘순이의 또 다른 베프, 맹순이 가족 이렇게 세 가족이 만나기로 했고 저희 가족은 이제 똘순이네랑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하루 자고 오는 일정으로 갔어요. 이제 약속된 시간에 모여가지고 새집 구경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재밌게 놀다가 예. 맹순이네는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저희는 손님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예. 이제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데 누군가 깨운 거 마냥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제 정신 차리면서 아침인가 싶어가지고 두리번거리니까 창밖은 깜깜했고요. 제 아내랑 아들은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분명 날 뭔가 깨웠는데 하면서 잠을 좀 더 떨쳐내보니까 할저씨가 이제 제 머리맡에 앉으셔가지고 정신 좀 더 차리라고 그리고 잠시 나가자꾸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냐 여쭤보는데 밖에서 거실에서 이제 귀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밖에 계시는 분 때문에 그런 거냐 할저씨한테 여쭤보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묵주만 챙겨가지고 조용히 이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이제 잠도 덜 깼고 술도 좀 덜 깨서 그런지 왜 그런지 이제 물어볼 생각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이제 문 여는 소리를 들으신 건지 아니면 제 기운을 느끼신 건지 거실 쪽으로 지팡이를 짚으시면서 허리를 구부린 채 걸어가시던 위아래로 흰색 소복 같은 걸 입으신 할머니가 뒤를 딱 돌아보시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묵내를 살짝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작게 묵내 올리고 정말 나지막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냐 여쭤보니까 그렇다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해도 괜찮겠느냐. 할머님이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 말씀드리니까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밖을 나와서 놀이터 한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구시냐 여쭤보니까 똘비네 조상님이시래요. 그래서 어떤 일로 찾으신 거냐 여쭤보니까 똘비네를 좀 도와달래요. 아니 살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냐고 제가 무당은 아닌데 무당이 아니라서 이제 점을 못 보지만
그래도 조만간에 집안에 애군이나 액살 등 안 좋은 거 낄 것들은 어느 정도 보이더라. 네. 하지만 똘비네한테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였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할머니께서 제 옆에 할저씨한테 정말 다소곳하게 큰 절을 올리시고는 무릎을 꿇으신 채로 말씀을 꺼내시는 게 죽어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 깨닫습니다. 예. 제 남은 모든 걸 바쳐서라도 말씀드리고 간다면서 부디 딱 한 저희 자손 똘비네를 지켜주십시오 하시니까 할저씨께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 또한 다 순리겠지. 그리고 저 아이의 운명이겠지 하시고는 할머님한테 그만 일어나시라고 말해보시게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똘비네에 아니 정확히 우리 하시는데 그때부터 할머니 눈, 코, 입에서 피가 막 흐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컥컥컥 하세요. 그러면서 영체가 급격하게 약해지시더라고요. 뚜렷하시던 형체가 점점 옅어지기 시작하시면서 말을 정말 힘들게 이어가시는데 정확히는 우리 자손 저 똘비네 아버지한테 먼저 가보라고 그 말을 끝으로 그 자리에서 소멸되셨어요. 예. 사라진 게 아니고 그냥 정확히 소멸됐어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할저씨한테 무슨 일인 거냐 여쭤보니까 할저씨께서 갑자기 정말 무서운 기운을 내뿜으시면서 저를 노려보시고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아이야 그러시길래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저희가 모든 걸 바쳐가지고 저 집안에 들어올 아군을 말하면서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갔지만 네가 그걸 꼭 도울 필요가 없다고. 네가 그걸 무시해서 저 집안에 화가 덮쳐 큰일이 생기더라도 네가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순리고 업보라면서 그러니 이번 일은 모른 채 넘어갔으면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제가 그냥 알려만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집안이 우리를 인정하던 집안이더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신을 믿고 그러는 집안이더냐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많이 힘들 것이고 너 역시도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저희가 자기 자손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 역시도 내 자손인 네가 너무 소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 일은 모른 채 넘어가라 하시더라고요. 일단 무슨 일인지만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니까 할저씨께서 그게 문제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쭤보니까 할저씨께서 저 할머니를 들여다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정확히는 너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막혀서 안 보였대요. 무언가가 막고 있는 것 같았대요. 할저씨도 이제 직업병처럼 똘비네를 처음 봤을 때 안 좋은 거 아무것도 안 보였고 그저 큰 문제 없이 잘 살겠거니 하셨는데 저 할머님께서 소멸되시고 똘비네 쪽을 쳐다보니까 그 짧은 순간 금세 그 어두운 안 좋은 기운들이 대번에 똘비네로 휘감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손대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할저씨한테 그냥 똘순이한테만 조용히 무슨 일 생기거든 당집이나 가보라고 하면서 말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러면 결국 나한테 연락하지 않겠냐고. 네. 그럼 결국 너 주변 지인들이랑 나서지 않겠냐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번 일만큼은 모른 채 넘어가자 하시더라고요. 보통 인연도 아니고 제 아내의 가장 소중한 친구 중 한 명인데 어찌 그러냐. 혹여나 큰일 생겨서 제 아내가 슬퍼하는 모습 보는 게 난 그게 더 힘들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네. 정말 크게 그만하라고 했지 않냐고 정말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화내시는 걸 처음 봤고 기운이 너무 아파가지고 알겠다고 그만하시라고 모른 체 하겠다고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일단 할저씨를 돌려보내고 저는 이제 담배만 연고 피면서 네. 어찌 해야 되나 생각을 끝없이 하다가 답이 안 나와가지고요. 결국 일단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점심이 다 되었을 무렵에 저는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다른 가족들이랑 이제 아이들은 이미 일어나서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노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 새벽에 있었던 일이 더 생각이 나죠. 근데 솔직히 이제 제가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지만 할저씨께서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거 보니까 괜히 갔냐 했다가는 이번에는 진짜 내 목숨이 좀 위태로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지만 이번 건 아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으로 찾은 평범한 일상들인데 뭔가 또 잘못돼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무시하자 마음을 먹고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무시하자 했지만 저도 모르게 똘비랑 똘순이 그리고 뚱이를 보면서 기운을 짚어보기 시작했고 네.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면서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또 집 구석구석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딱히 뭐 다른 거는 없어가지고 그러다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정확히 2일 뒤에 오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카톡이 와요. 똘비네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셔가지고 아이고, 예. 지금 응급실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됐구나 싶었지만 그래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거고 설령 영적인 일 때문에 그렇다 한들 이번 일은 내가 이렇게 관여할 게 아니다 생각을 해서 애써 무시를 하고 어쩌냐 괜찮으시냐라는 식으로만 답을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한 2일인가 3일 흘러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똘순이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팔에 골절이 나가지고 기부스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때도 여전히 저는 많이 다쳤냐라는 식으로만 답을 하고 제 아내한테조차도 이제 보르세를 일관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작은 배달 식당을 운영했거든요, 똘비가. 근데 그렇게 큰 불까지는 아닌데 최소 열흘 정도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 나고 그 과정에서 똘비도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뭐 욕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고 어쩌냐 괜찮으냐 피해가 크냐는 식으로만 넘어갔어요. 네. 그렇게 이제 똘비 똘순이 둘 다 다쳤다 보니까 똘순이의 친정 부모님이 뚱이를 케어하러 온다라는 소리를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그렇게 그날을 마치려고 하는 늦은 밤에 아내한테 똘순이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하는 아내를 보는데 얼굴이 되게 심각해져요. 그러면서 아내는 그래 괜찮으시다냐 어쩌냐 그래 알겠다 내가 지금 갈게 하면서 전화를 끊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게 똘순이네 부모님이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가고 계신데 똘순이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집이 수도권 쪽이라서 결혼을 하고 너무 멀다 보니까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근처인 자기가 가봐야 하는데 똘비도 입원 중이고 자기도 지금 몸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운전을 하면서 뚱이를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부탁을 좀 해도 되겠냐 해서 제 아내가 알겠다고 자기가 가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똘순이한테 전화해서 힘들어도 뚱이랑 택시 타고 병원까지만 가라고 내가 가서 뚱이 데리고 우리 집으로 데려온다 말하고 자기는 집에 있으라고 저 아내한테는. 그러니까 여자의 촉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대번에 오빠 똘순이에 무슨 일 있는 거지? 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당황은 했지만 아내한테 아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고 자기도 이제 밤에 운전하는 거 많이 힘들어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간다 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약간은 못 믿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똘순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시킨 대로 말을 했고요. 똘순이도 그렇게 한다고 한 다음에 병원 이름을 받고 저 혼자 출발하게 돼요. 가는 길에 할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이 정도 도와주는 건 괜찮지 않냐고. 여쭤보니까 할저씨께서 한숨을 연거푸 쉬시더라고요. 이미 이 자체로 엮인 거라고. 내가 너를 탓하지 않는 건 이미 그날 그 할머니가 소멸되면서 집안에 애군이 들이밀기 시작했고 너희가 이미 그날 같이 집에서 자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엮인 거라고. 근데 자기가 봐도 이거는 너무 빠르다고. 그렇게 그 할매가 맡고 있던 거가 사라지면서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들이미는 거면 네. 정말 장난 아닌 걸 거라고. 정신 박차 차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길에 그 아이한테 연락을 해라고. 예. 그 상황 전달해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 아이는 저 도와주시는 무당 선생님입니다. 부탁해라고 하시길래 할저씨한테 알겠다 말씀드리고 저 이제 무당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여지껏 상황 설명을 다 드렸고요. 선생님께서도 알겠다고 그 선생님도 일단 우리 집으로 가겠다고 아이 데려오는 길 최대한 조심히 오라는 말과 함께 전 병원으로 조심히 향했어요. 도착 후에 이제 자고 있던 뚱이를 차 카시트에 태워서 재워놓고요. 이제 똘순이한테 필터링 없이 거의 다이렉트로 설명했어요. 이유가 이미 똘순이는 제 아내한테 제 상황을 다 듣고 있었고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다가
저보다 더 오래된 귀족이었어요. 똘순이가. 그러니까 똘순이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믿는다기보다는 인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똘빈의 조상님이 저한테 찾아온 것부터 지금 너희 집안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말을 전달했고, 이제 똘순이는 이미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자기를 비롯해서 집안 사람들이 다쳐 나가는 걸 경험했다 보니까 제 말에 신뢰를 하다 못해 거의 광신도가 된 거 마냥 오빠 어찌해야 되냐고, 우리 뚱이도 잘못될 수 있는 거냐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똘순이를 진정시킨 다음에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이쪽 영적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은 안 하겠다고. 확실히 맞고 확실히 저주든 뭐든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게 정확히는 똘빈의 집안에서 시작된 거다. 그러니 똘순이 네가 똘빈의 집안에 원한 살 사람이나 주워온 물건이라든지 정말 작은 문제라도 될 만한 걸 한번 알아봐라. 네.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막거나 쳐내기만 할 줄 알지 큰 거는 내 무당 선생님과 그 선생님의 지인들이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그분들이랑 연결해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너도 이런 일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붓을 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하면서 금전적인 거를 요구를 하는 상황을 많이 들어봤을 거다. 근데 혹여나 그런 말이 나와도 나를 믿고 준비해라고. 만약 차도가 없고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니까 똘순이는 아니라고. 사실 요 며칠간 같은 꿈을 계속 꿨대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저번에 그 아이한테 빨리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라는 꿈을 계속 꿨대요. 예. 근데 똘순이는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당시 상황이 막 하루 걸러 하루 막 사람들이 다쳐나가고 막 입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런데 그게 오빠였나 보다고 믿는다고. 근데 오빠 솔직히 욕먹어도 좋지만 다 필요 없고 우리 뚱이만 좀 지켜달라는 말에 알겠다고. 일단 부모님한테 가봐라고. 뚱이는 우리가 당분간 데려있겠다고. 어린이집에는 이제 현재 상황 설명하고 당분간 친척집에 맡긴다라고 해라고 말을 끝으로 차에 항상 준비하고 다니던 비방 부적 하나를 주고요. 똘순이한테. 항상 들고 다녀라 하고 저는 뚱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 30분쯤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할아저씨께서 이제 조수석에서 형체를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잠시 좀 세워봐라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저는 좀 더 가다 보니까 졸음 쉼터가 나오길래 정차를 하고 왜 그러시냐 여쭤보니까 할아저씨께서 몸을 뒷좌석 쪽으로 돌리시더니 갑자기 놈 하면서 정말 크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와 동시에 고양이 하악 소리 있죠. 하악질 소리. 그 하악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제 운전석 뒷자리 카시트에서 자고 있던 뚱이가 어느샌가 카시트에서 나와서는 조수석 뒷자리에서 고양이가 하악질할 때 하는 포즈 있죠. 등 바짝 세우는 거.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노려보면서 하악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당연히 놀래서. 근데 할아저씨랑 뚱이는 이제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싸움을 벌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뚱이가 눈이 뒤집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한 건지 다시 잠이 든 건지 풀썩 쓰러졌고요. 그 모습에 저도 정신을 차리고 내려서 뚱이한테 가서 흔들어 깨웠어요. 숨은 잘 쉬고 있는데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병원으로 빨리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내비를 가까운 병원으로 치려고 하니까 할아저씨께서 이제 그 무당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그 집으로 가자고 한다 해라. 아이 건강에는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고 그 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방금 상황을 설명했고요. 이제 선생님 댁으로 향한다 하니까 이미 저희 집에 도착하셨더라고요. 알겠다, 그럼 다시 돌아가겠다 하시고 그렇게 상황 정리를 하고 출발하면서 할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네. 전 안 보인다. 방금 무슨 상황이냐 여쭤보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이제 본디 저주라는 양밥의 끝은 다 같다고 하시길래 그게 뭐냐 물어보니 그냥 끝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 하나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의 끊김. 야. 그 집안의 대가 끊김으로써 더 이상 맥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 생각과 동시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내리고 받아들인 결론을 할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아마 뚱이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죽이지 않고 오롯이 다시 다치기만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못하게 만든 상황에서 뚱이를 빙의시켜가지고 이상 행동을 보여서 그걸로 가족들을 고통을 받게 한 다음에 어떻게든 각자 스스로 끝을 내려고 만드는 거냐,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할아저씨께서 아마 그럴 거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엮이게 되냐면서 아직도 자신도 뭔지 안 보인다고, 그러니 조심하라고, 그리고는 이제 할아저씨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면서 잘 해결보고 있어라는 말을 끝으로 할아저씨는 사라졌고요. 저는 선생님 댁으로 출발을 했고 다행히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일은 없었어요. 도착을 하고 주차를 하니까 뒤에 있던 뚱이가 다행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를 살펴보면서 엄마 어딨냐고, 아빠 어딨냐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 상황을 대비해서 제 아내랑 아들도 좀 같이 선생님 댁으로 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히 아내를 불렀고 그 소리에 아내가 달려서 뚱이를 안아줬고요. 뚱이는 다행히도 제 아내를 확실히 알아보고 자주 봤기 때문에 네. 제 아내한테는 낯을 안 가려서 이모 하면서 한참을 안겨서 울다가 다시 잠에 들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늦었는지라 저와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잠을 자러 들어갔고요. 전 선생님과 상황 설명을 주고받으면서 내린 결론은 당장 똘순이네 집으로 가자였어요. 그렇게 선생님은 집에 계시는 이제 미리 누나랑 네. 다른 바라지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준비할 것들을 챙기고 다시 똘순이네 집으로 향하게 됐죠. 이제 가는 길에 똘순이한테 연락을 해서 오던 길에 있던 상황을 설명을 하고요. 당장 너희 집으로 가서 비방 칠 것도 치면서 이제 양박자, 시전자가 우리한테 눈을 돌리게끔 만들어야겠다고. 그런데 아마 똘비네 조상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마 똘비네 부모님 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말할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엄청 머뭇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똘비네가 기독교 집안이라 했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애초에 믿음이 안 가는 허무맹랑한 일인데 이제 절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한참 서로 정막이 흐르다가 안 되겠으면 이제 제가 내일이나 모레 나랑 선생님이랑 같이 똘비네 아버님 병문안 가자고, 똘비한테는 네가 있는 그대로 말 다 해놔라.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나선다 한들 우리를 믿지 못하고 밀어낸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 이상 일은 너랑 똘비가 마음의 결심을 다지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끝으로 이제 똘순이의 집에 도착을 해서 예. 준비한 짐들을 챙겨서 올라갔어요. 이제 똘순이네가 23층이고요.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그 H 형태의 복도식 아파트 아시나요? 끝에 1, 2, 3, 4, 5가 있는 네. 그런 구조인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똘순이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냐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저랑 선생님은 그 소리를 듣는 즉시 소리가 나는 방향 쪽으로 뛰었고요. 다시 냐옹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계단실 쪽이었어요. 선생님이랑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저게 뭔가 있다라고 직감을 했고, 둘이 눈 한 번 안 마주쳤지만 서로 신장칼을 꺼내고 계단식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 소리가 다시 나기를 기다렸죠. 그러다가 조금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선생님 알겠다, 위로 가겠다 하셔가지고 서로 정말 조심히 움직였어요. 물론 정말 고양이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모든 상황의 경우의 수를 열어뒀어야 됐고, 뚱이가 고양이처럼 행동한 것 때문에 좀 더 신경이 쓰였고, 더욱 저 고양이가 네. 특히나 그 자유 출입식 공동현관이 아닌 인터폰이 있는 공동현관이 있는 아파트에서 그것도 우리 다 닫혀있는 계단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도 똘순이네 지층에서 들렸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몸이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은 위로, 저는 아래로 아주 조심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4층, 5층 정도를 내려갔나? 위에서 야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몰아서 내려오시는구나 생각했고 전 즉각적으로 뛰어 올라갔죠. 위에서 선생님이 다다다다 내려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잡았냐고 물어보시는 선생님이랑 마주쳤어요. 똘순이네 집층에서. 저는 아니 선생님 잡으신 거 아니냐고,
안 내려왔다, 없다. 선생님도 밑에서 나길래 뛰어내려온 거라고. 아니, 서로 막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서 만났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선생님도 끝층까지 갔다고 봤고, 저도 밑에서부터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못 본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사람이 있는 거고 계단실 문을 열고 나간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 방화문이 되게 세잖아요. 예. 그 문이 살살 닫아도 어지간해선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늦은 밤 시간에는 문 닫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냐고. 정말 조심히 닫는다 한들 이런 문은 꼭 소리가 날 거고, 심지어 사람 발소리도 들렸을 거라고. 혹시 들었냐 하시길래 못 들었다 말씀드리니까, 그래 끽해봤자 10분 사이였다고. 저게 이번 일이랑 연관된 거 맞다면서 잠시 기다려보자 하면서 계단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위아래로 동시에 야옹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랑 선생님은 동시에 눈을 마주쳤고요. 누가 어디를 할 것도 없이 전처럼 전 아래로, 선생님은 위로 박차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야옹 소리를 계속 냈거든요. 한 번이 아니고. 근데 이게 멀어지는 속도가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순식간에 10층에서 1층 정도로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야옹하는 소리가.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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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끝으로 그게 저거구나 싶었던 게 마지막에 야개개개 하면서 막 웃더니 막 사라졌어요, 소리가. 그러면서 이거는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판단과 선생님도 걱정이 돼서 다시 똘순이네 층으로 올라갔고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내려오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역시나 제가 들었던 소리를 똑같이 들으셨고, 선생님은 위로 몇 층이 없다 보니까 끝층 옥상 문까지 가서 열어보려고 했는데 옥상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나가봤다 하시더라고요. 못 찾으셨고 결국. 그렇게 다시 이제 똘순이네 층 계단에서 앉아서 기다려봤는데 20분가량 아무런 반응도 기운도 안 느껴져서 똘순이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집안에는 역시나 여러 안 좋은 기운들이 지연에 집들이 왔을 때는 보지 못했던 기운들이랑 작기, 객기들이 상당히 많아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서로 기운을 끊어내면서 작기도 쳐내고, 양박 종류의 살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비방과 이제 시전자가 느끼게끔 하는, 그로 인해서 모습을 드러내게끔 하는 비방들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날은 이제 너무 늦었다 보니까 잠을 이제 거기서 자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잠을 청했어요. 막상 아무 일 없었어요. 일어날 때까지. 너무 푹 자고 일어났고, 다음날 이제 추가로 이것저것 비방을 한 다음 집을 나서서 선생님 댁으로 향했어요. 이제 선생님 댁에 도착했고, 뚱이의 상태를 봤는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다시 천천히 짚어보면서 상태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똘순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집으로 뚱이 데리고 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되게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사정을 가족한테 다 말씀드렸고 아시다시피 뒤집어졌다면서 당장 아이 데려오라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똘비가 너무 화를 낸다고, 납치니 뭐니 신고할 거라고, 그러니까 당장 아이 데려오라 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역시구나 하고 고생한 것도 솔직히 딱히 화도 안 났어요. 당연한 거니까 어찌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그런 쪽을 믿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알겠다고 지금 데려가겠다고 한 다음 전화를 끊고 선생님한테 상황 설명을 드리고요. 네. 제가 거듭 죄송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일이 가가지고 뭔 일이 생기면 그것 또한 쟤네들 업보인 걸 어쩌겠냐고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고. 네. 제가 거듭 죄송하다고 밥 한번 사겠다고 뚱이를 데리고 똘순이로 갔고요. 뚱이를 이제 똘순이한테 인계를 하고, 그러니까 똘순이는 저한테 이제 거듭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각자. 네, 다시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아내도 똘순이랑 연락이 좀 끊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자기랑 똘순이 사이 머쓱하게 만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종종 사과를 했죠. 그래서 아내는 어쩌겠냐고, 솔직히 자기는 너무 괘씸하다고, 우리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내팽개치고 도와주려 했는데 그놈의 종교가 뭐라고, 그 사람도 아직 진짜 이론적으로 큰일을 안 겪어봐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예. 오빠가 왜 미안해 하냐면서 괜찮다고. 이런 걸로 멀어질 인연이면 결국은 다른 일로도 멀어질 인연인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면서 오히려 절 위로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또다시 한 열흘 정도가 흘렀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회사 거래처인가 싶어가지고 받았는데 받아서 이제 여보세요 하니까 저 형님 하면서 말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제 차 물어보니까 막 흐느껴요. 한참 울다가 형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예? 직감적으로 이거 똘비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똘비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무례하게 한 거 정말 죄송하다고.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살려만 달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못한 거 없다. 그런 게 당연한 거 맞다. 진정하고 무슨 일이냐고 지금 당장 갈까 하니까 그래 주실 수 있냐고 하길래 알겠다 하고 통화해봤자 답도 안 나오니까 네. 일단 진정하고 있어라 하고 전화를 끊고 저는 선생님한테 연락드려서 터질 게 터졌는가 보다고 하고 도와주실 수 있겠냐 염첩지만 물어본다 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괘씸해서 이번에는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예. 일단은 준비해서 갈 테니까 주소 보내놓고 먼저 가 있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 아버지한테 상황 설명을 드리고 당시 회사가 딱히 바쁜 상황이 아니어서 회사를 나와가지고 똘순이네로 향했고요. 아내한테도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화를 막 내더라고요. 속도 없냐고. 왜 가냐고. 괘씸하다고. 도와주지 말라는데 그런 거 아시죠? 돌빈이. 괜히 자기 친구 덕분에 제가 고생하고 또 그런 일이 났는데 또 간다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더 미안해가지고 더 화내는 척 하는 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것도 내 업이라고. 이미 엮여 있었던 일이고 다시 연락 올 줄 알았다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근데 너무 화내지 말고 일 잘 끝나면 밥 비싼 거 한 5번 얻어먹자고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면서 이제 저는 똘순이네로 도착하게 됐고요. 이것저것 준비한 다음에 이제 똘순이네로 올라갔어요. 집 앞에까지 가니까 집 안에서 큰 소리가 막 들려요. 똘비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만 좀 해라고. 제발 그만 좀 해라면서 오열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배를 막 눌렸는데도 반응 없이 소리만 지르다가 똘비가 외치더라고요. 백뭉이 형이면 비밀번호 그 전에 그대로니까 눌려서 좀 들어와 달라고. 예. 해서 저는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이 입구부터 정말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완전 쓰레기장이었어요. 냄새는 덤이었고. 이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까 제일 먼저 똘비의 등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똘순이로 추정되는 성인의 여자가 머리는 완전 떡이 돼서 가려져 있고 한데 뭐 이 집안에 있는 여자라고 해봤자 똘순이밖에 없겠죠. 거의 반나체 상태인데 뚱이가 이제 제 차에서 했던 행동, 그 행동 있죠. 고양이 하악질할 때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을 바짝 세워가지고 달려듯한 기세로 똘비랑 대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뚱이가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입으로 야옹야옹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심각해졌구나 싶어서 일단 똘비를 뒤로 빼내고 여러 비방들을 이용해서 둘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뭐 신내림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눈여겨보고 배우고 가르침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할 짓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됐어요, 솔직히. 혼자 시름시름 앓으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배를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폰을 보니까 다행히 선생님이셨어요. 똘비한테 빨리 가서 문 열어라 했고 선생님도 급히 달려오셔서 도와주시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둘을 안정시킬 수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둘을 눕혀가지고 재워놓고요. 일단 거실에서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똘비가 일어나서 마실 걸 준비를 해왔고 저희 앞에 무릎 꿇고 앉더니 정말 땅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 들었어야 됐다고. 그놈의 종교가 뭔지 전 믿지도 않는데 괜한 이상한 자존심 부렸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때 말 들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됐을 거라면서 어떻게든 사죄하고 갚을 때 제발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오지 않았겠냐고. 어찌 된 거냐 물어보는데 그때 또다시 인터폰이 울려요. 인터폰을 보니까 똘비가 자기 친어머니시래요. 똘비가 아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한테도 연락을 했대요. 그리고 어머님 그 뒤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여요. 일단은 똘비가 문을 열었고요. 지하에서 올라오실 사이에 급하게 쓰레기들을 막 치웠죠. 저도 치워줬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제 지인의 어머님이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이 마중을 나섰어요. 똘비가 문을 열었고 먼저 어머님이 울상이 되신 채로 똘비를 맞이하셨고요. 뒤에 저를 보시고 누구시냐라는 표정에 미리 언지를 했겠지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 일 도와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말씀드리니까 어머님 뒤에서 따라오시던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그 복도 엘리베이터 쪽에서 고개를 딱 내밀면서 너야? 라는 소리와 함께 그분이 이제 점점점 집 쪽으로 다가오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짚고 뒤로 도망을 갔어요. 저도 지금도 살이 떨리는데 그 장면이 그 분을 보고 그분이 다가오시면서 그 뒤로 뭔가 또 따라왔거든요. 그분이 너야 하면서 뒤에서 냐옹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모습을 드러내는데 제가 선생님 소리치면서 시전자라고 선생님 하고 소리를 쳤고 제가 잘못 봤겠지 하면서 다시 돌아봤는데 맞았어요. 정말 큰 호랑이 얼굴과 앞발까지 보고 저는 아마 그때는 잠시 너무 놀라서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와, 여기서 그걸 보시고 이제 기절을 하시다시피 하신 거잖아요. 그때 잠시 번아웃이 와서 그 순간 기억이 너무 없어요. 지금도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된지가 지금 머리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한 30분 정도. 너무 놀래가지고요. 뭐 연가죠. 당연히 진짜 호랑이를 어떻게 데리고 다녀요. 연가인데. 그죠, 귀신이네. 예. 예. 근데 이게 다음 편에 다 풀리거든요. 근데 이게 다 풀리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뺄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를. 그렇지. 하나하나를 네네. pel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해결되는지부터 네. 그게 무엇인지부터 해가지고 한번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애초에 처음에 네. 시작을 하실 때 2부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장 듣고 싶은 이 마음. 예. 하지만 아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백묵님을 뵈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정리가 아직도 다 안 된 것도 있고 네네네. 아직까지도 이게 좀 기억을 더듬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좀 재미있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터지시기 바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백묵님의 이 이야기 다음 편을 바로 이어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